사장 이동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런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윤탁 사장님, 또 최한동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처음에 김윤탁 사장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여기 와서 강연을 하는 것보다는 해변투게더 김천운동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전파가 되고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아마 설명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듣고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시가 이제 전국이 다 비상사태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비교적 안전지대에 있었는데 아래부터 어제 오늘 계속 대구 경북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상주에서도 또 발생을 했고, 또 경산시청에는 공무원 한 명이 지금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스포츠 산업과에 근무하는 친구인데 이제 중국에 스포츠 관계 때문에 중국에서 오신 분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그런 의심 증세가 있고, 그때 마침 또 경산시 부시장님이 격려하기 위해서 같이 참석을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지금 격리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장님실에서는 국수장님 또 관련 부서장이 매일 아침 코로나 대책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종교시설 교회라든지 성당 이런 쪽에도 사람들이 자주 모이기 때문에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 같은 경우에는 3월 5일까지 미사도 중지를 하고, 또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일요일날 그 11시 중요한 예배만 보고 저녁 예배라든지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거는 전부 지금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면서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우리가 만들어갈 해피투게더 김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제가 1985년도 군대 논산훈련소를 4주간 훈련을 마치고 경기도 각평에 있는 제3야전 수송교육대라고 있습니다. 운전교육을, 후반기 교육을 제가 구주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면회에 와서 같이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사진은 1992년 2월 5일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부터 28년 전 28살 때 사진입니다. 과거하고 제가 많이 다르죠 지금요. 제가 89년 8월 1일 날 김천시 남산동에 처음 이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올해로 31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총무과에 근무를 했고, 2008년도에 세정과 체납관리 담당을 했습니다. 2010년 9월 1일 날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담당, 그리고 2017년도에 간무면장으로 나가면서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투자유치과장으로 근무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총무새마을과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할머니 한번 사진이 있는데, 제가 남산동에 초연 발령 받았을 때 사회복지 업무를 봤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산업 업무를 봤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할머니들이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 할머니들이 면에 와서, 동에 와서 쌀을 받아갔습니다. 요즘에는 다 계좌로 이렇게 보내주지만 그때만 해도 자루를 들고 와서 뭐 쌀을 5kg 주고 또 보리쌀을 2kg 주고 이렇게 할 텐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할머니가 남산동 노식국에 계시는 최분희 할머니라고, 이 할머니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연세가 그 당시에 한 8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사무소에 오면은 제가 할머니 오셨네요 하고 만약에 이제 5kg 쌀을 주면은 제가 조금 더 드렸습니다. 바가지를 조금 더 해가지고 그래 할머니가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어떨 때는 제가 그때 자전거 타고 다녔던데 자전거에 그 쌀을 실어서 몇 번 할머니 집에 갖다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장을 하고 나가니까 할머니가 그때 제가 26살 때인데 총각 잠깐만 있으라 하면서 막 어디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어디 가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할머니 집에서 그게 이제 슈퍼마켓까지 한 200~300m 가야 됩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4일날 하나 사갖고 오시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이 할머니가 어렵지만은 그렇게 또 생각해 주시는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할머니 말고도 그때 제가 그 연물을 보면서 했던 할머니들이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박분출 할머니라든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요 왼쪽에는 제38회 경북 도민체육대 사진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했는데 그 전에는 저희 그 김천시에서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2000년도에 도민체전 하는 게 제38회입니다. 그러면은 37년 동안 김천시에서 도민체전을 한 번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2000년도에 저희가 총합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내 체육관, 체육시설을 엄청나게 이제 보강을 하면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거 풀로 갈까요? 여기 우리 최한동 기자님도 계시지만 정말 지금은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아주 전국에서 가장 또 이름 있는 도시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버스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LED 전광판 여기 있고 여기 택시 보면은 여기 이제 랩핑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교통행정 개정을 하면서 그 전에는 이 버스 앞에 보면은 이 LED 전광판이 아니고 여기에 뭐 마을 이름을 해서 달고 다녔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운전기사분들이 운행을 갔다 오면은 다시 그걸 교체를 하고 상당히 번거로웠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 당시에 한 2억 원 정도 사업을 들여서 이 LED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관내에 버스가 한 100대 정도 됩니다. 100대 되는데 61개의 노선의 버스가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훨씬 많아졌겠죠. 그리고 이제 옆 밑에 택시에 보면은 이 랩핑 광고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도에서 뭐 저희 시보다 먼저 한 데도 있습니다. 안동이라든가 뭐 상주 이런 데 먼저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개장하면서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각 시군에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안동, 영주, 문경, 상주. 사실은 이 디자인이 우리 시가 제일 예쁩니다. 딴 데 가면 그냥 사각으로 된 거라든가 그냥 막 이렇게 택시 이렇게 전면을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시가 디자인을 잘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시에 택시가 540대가 있습니다. 개인 택시가 319대, 법인 택시가 201대 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이게 처음에 제가 랩핑 광고를 하고 다니면은 월 5만 원 이제 그 개인 택시 이제 하는 분들 또 법인 택시 하는 분들은 법인 택시로 이제 다 이렇게 입금을 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이게 월 10만 원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5만 원만 해도 또 개인 택시 하는 분들은 1년이면 한 60만 원, 지금은 이제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 당시 박보생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아니 뭐 버스 같은 데는 이제 랩핑 광고를 하면은 다 지역에 많이 다니고 홍보가 되는데 야 택시 해가지고 김천에서 홍보가 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 말입니다. 택시도 이래 하고 다니면은 뭐 택시도 외부에 나갈 수도 있고 홍보 효과가 큽니다 해서 그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경매 시장에 나온 포도 이제 한 송인데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만 원. 100만 원 좀 적습니다. 네. 600만 원. 600만 원 적습니다. 또 아시는 분? 우리 직원 말고 2,500만 원. 예, 이게 2019년 7월 일본에서 이제 루비 로망이라고 120만 원, 우리 돈으로 약 1,4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 40개 포도알이 있는데 한 알당 32만 5천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조금 써도 이해가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회를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이제 여기 화면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이 참치가 올해 1월달에 일본에서 경매가 됐습니다. 혹시 가격 아시는 분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네? 35. 네, 조금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원래 1월달에 일본 도쿄 도요스 시장에서 이제 요게 276kg짜리입니다. 1억 9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8천만 원에 경매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 참치는 작년도에 경매를 했는데 아마 세계 최고의 참치 가격을 이제 경신을 했습니다. 2019년 1월달에 기무라 기요시락 하는 분이 이제 그 도쿄에서 횟집을 하시는 분인데 3억 3,360만 원. 아까 우리 김윤탁 사장님처럼 약 34억 7천만 원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그거 신문에 쓰인 거 없거든.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제 생각에는 3억 7천만 원 켜도 이게 많은데 34억 7천만 원 이게 정말 엄청난 돈인데 일본 사람들은 또 우리하고 또 문화가 다르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사실 뭐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대단한 나라입니다. 보시면은 지난번에 2월달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상호랑을 차지했고 동계 하계 올림픽 월드컵을 개최하는 나라는 세계 210개 국가 중에 7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안에 포함되고 지금 세계 12위 경제대국, 세계 6위 군사대국을 자랑합니다. 지난번에 2월 11일 날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나라의 봉준호 감독 기생충 영화가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축하했는 그런 게 있고 여기 해리 해리스는 우리나라 주한 미 대사입니다. 그래서 축하를 했는데 정말 외국 영화로서는 과거에 그 홍콩 영화 와우장룡이 대상 상을 받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 명 넘는 영화를 쭉 뽑아봤습니다. 명량이 1,760만 명, 극한 직업이 1,620만 명, 신과 함께 1,400만 명. 여러분들 다 보셨죠? 국제 시장이 1,400만 명. 예.
정말 관객 1,000만 명을 동원한다 하는 거는 아마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는 전 세계 19개 국가가 있습니다. 19개 국가가 있는데 1988년도에 우리나라가 제24회 하계 올림픽을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12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는 총 16개국인데 저희가 2002년도에 일본하고 공동 개최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IOC 회원국이 지금은 조금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6개 국가 가운데 하계올림픽 개최하는 19개, 동계올림픽은 12개 국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계, 동계올림픽을 동시에 개최한 나라는 8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월드컵까지 개최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 대회를.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 이제 경제 부분도 과거에 10위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한 12위권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사 부분에서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다음으로 저희가 한 세계 6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천에 있는 항공우주산업에서 여러 가지 그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병 공격기부터 해서 헬기, 수리용 헬기라든가 해서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 또 지난번에 보니까 터키 이런 데 수출을 하고 또 K1 전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으로까지 수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대단한 나라인데 국민들 의식 수준은 그러면 과연 세계 10위권, 12위권에 가 있느냐? 그거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쪽에 무게를 둘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저희가 국민들 의식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그 삼성 임원회의에서 자기 마누라만 바꾸고 다 놔두고 다 바꿔라. 그 당시에 이제 삼성하고 경쟁했던 게 일본의 소니라든가 뭐 파나소닉, 뭐 히타치 이런 세계적인 전자업체가 있었는데 삼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획과 변화 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더불어서 또 이병철 회장님이 기업은 세계 인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삼류 수준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문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마 제 기억에 한 20년이 넘는다고 20년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 모습은 과연 그때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큰 변화가 아마 제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도 나오지만은 세계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앞에서 본 어떤 세계적인 한류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여기 보시면은 행복 순위는 57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당 GDP 순위는 28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국민들 의식 수준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충석 시장님께서 2018년 7월 1일 날 취임하시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을 시장님께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시민들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후곡동 화성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그 아파트 라인에 경찰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고향은 상주입니다. 근데 그분이 김천에 와서 한 20년 이상 아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날 저보고 엘리베이터에서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회장님 그 김천은 왜 보수적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인근 상주인데 김천에 와서 산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상주보다도 김천이 훨씬 더 보수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어디 가도 김천 사람들은 약간 좀 다른 데보다는 보수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또 혁신도시도 있고 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시민들의 의식을 좀 바꿔보자는 그런 시장님의 이제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피 투게더 운동은 친절, 질서, 청결 3대 이제 기본 운동으로 해서 참여, 양심, 예절, 배려까지 7개 분야로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벽면에 해피 투게더 김천 이렇게 로고를 해서 저희가 시내 9개 지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해피 투게더 전문 강사를 저희가 관련 분야 전문가를 6분을 지금 위촉을 해서 각 사회단체라든지 학교 이런 데 약 한 지금 강연을 121회 8,200명의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뭐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여성단체 협의회 이렇게 해서 각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라든지 이런 지역 환경 정비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행사 때 저희가 해피 투게더 이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저희가 해피 투게더 이제 작년까지는 주로 이제 홍보라든가 이제 해피 투게더 운동을 이제 알리는 해였다면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해피 투게더 운동을 이제 실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추진 주체를 보면은 저희 시, 그다음에 각 기관, 사회단체, 시민 등이 함께 주체가 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밖에 계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해피 투게더가 시청의 공무원들만 하는 운동으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각 사회단체 또 학생들이 그걸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부시장 MLTF 팀 부선단장으로 해서 10개 부서의 팀장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저희들 홍보물 설치라든가 또 각종 사회단체 등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라든가 여러 가지 새마을, 바르게, 여성단체 협의회 이런 쪽에서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월달에 이제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교 전문가라든지 기관, 공무원, 시민단체 등 한 50명 내외로 추진협의회를 이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협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실무 운영단도 구성하고 기관단체 간 협력 방안이라든지 또 월 1회 이상 팀별 수시회의 개최로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사회단체 MOU 체결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김천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고 6월 달에는 지역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해서 지역 농협하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경찰서, 또 김천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또 지역 은행이라든지 또 새마을 바르게 살기, 여성단체 등 각 사회단체와 3월 중에 업무 협약을 해서 보험시민운동으로 동참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해피투게더 운동이 이제 친절, 질서, 청결을 중심으로 하지만 어릴 때부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이걸 자기 몸에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도 이제 업무 협약할 그것도 학생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좀 배우도록 그런 이제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이제 직접문화공원에서 이제 초중 고등학생 뭐 포스터 그리기 대회, 6월 달에는 100일장 글짓기 대회, 7월 달에는 해피투게더를 주제로 한 웅변 대회, 이제 스피치 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회별 이렇게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저희가 시상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피투게더 홍보 조형물입니다. 지금 화면 여기 제일 위쪽에 보이는 거는 우리 관문에서도 우리 바르게 살기 회장님도 오셨는데 면사무소에 지금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김천 IC에 여기 그 다음에 김천역, 그 다음에 KTX 김천 구미역에 이런 좀 형태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해피투게더 경연대회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부서 경연대회는 저희 이제 시청에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1년 동안 해피투게더 실천 과제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래서 경연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고 밑에 시민단체 경연대회는 해피투게더 운동 추진 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새마을의 여성단체 협의회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각 단체에서 실천하는 과제를 경연대회를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각 분야를 평가를 하고 또 1위, 2위, 3위 해서 시상금도 한 경연대회는 뭐 1위 같으면 한 200만 원, 또 2위 같으면 150만 원, 3위 같으면 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투게더 사진전도 저희가 한 6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해피투게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거리 청소라든지 환경 정비 이런 걸 해서 사진전을 개최해서 여기에도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시상을 해서 시민들의 그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겠습니다. 저희 2층 회의실을 해피투게더 교육센터로 활용을 해서 계속 이제 저희들 직원들을 각 분야별로 해서 부서별 연령별 직급을 고려해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책자도 또 저희가 외식업소라든지 대중교통, 서비스 어떤 관계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표준행동, 친절행동 지침을 작성을 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체험 수기 공모도 해서 수기집도 10월 중에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홍보 구리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도로 표지판 뒷면을 활용한 홍보, 관내 육교, 오개소를 이용한 홍보, 그리고 이제 일세고리라든지 텀블러 등 이런 또 기념품을 해피투게더를 활용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요약을 이제 했는데 저희가 정말 올해는 시민들 참여를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해피투게더 추진 회계 관계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시에서는 해피투게더 이제 김천운동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또 적극적인 참여가 해피투게더 김천운동을 아마 성공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천 시민과 김천시의 협력이 해피투게더 김천운동의 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해피투게더 김천의 운동의 주체이자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그 총무과에 직원분들이 많이 젊은 친구들이 앞에 말해 있는데 제가 31년 공무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내가 지금 다시 공무원을 한번 한다면 정말 더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볼 때마다 부럽습니다. 네, 젊은 친구들은 또 위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이렇게 나는 언제 저렇게 개정되지, 언제 과장되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89년도에 26살 때 공무원 들어오면서 그때는 열악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그때는 사무실에 컴퓨터도 한 대 없었습니다. 워드락하는 그것도 나중에 있었고 처음에 제가 남산동 사무소에 가니까 전자타자기가 공문을 개양하는 게 전자타자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톡톡 치면은 공문을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위에 고참에 이제 그걸 기한을 하고 있으면은 옆에 기다리다가 고참에 이제 다 하고 나면은 우리 문상현 소장님 계시지만은 저보다도 더 또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을 하셨지만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그랬어요. 89년도에. 그리고 그때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월급이 아마 17만 5천 원인가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초봉 기호씨 얼마 되지? 190만 원. 네, 그때 89년대 한 17만 5천 원 정도로 계획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는 또 6개월 수습 기간이 있어가지고 다른 수당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은 17만 5천 원 받아서 하숙비 10만 원 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 한잔 먹고 하면은 정말 남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났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뭐 지금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임금으로 돼 있고 그때만 해도 뭐 여러분들 다 차가 있지만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런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편집위원 여러분들도 이제 외국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외국에 나가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정말 피부로 와닿습니다. 정말 아직도 동남아라든지 남미 쪽 이런 데는 아주 생활이 열악합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소고기 이제 한 근을 사면은 오늘 10,000원 하는 것 같으면은 자고 나면 12,000원 합니다. 또 자고 나면은 15,000원. 한 뭐 일주일 지나면 이게 20,000원, 30,000원 합니다. 소고기 한 근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대통령 되는 분이 워낙 뭐 이게 물가가 오르니까 이게 뭐 물가가 10% 20%가 아니고요. 1년에 만약에 1월 달에 소고기가 10,000원 했다 그러면은 12월 달 가면 100만 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화폐 계획을 다니겠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에 동그라미를 6개 뗐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고기가 그러면은 한 5개 떼면은 다시 10,000원으로 돌아가잖아요. 소고기 100만 원짜리가. 그런 식으로 화폐 계획하면 또 오르는 겁니다. 이게 또
또 10,000원, 12,000원, 15,000원 이런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들이 시민들이 와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래서 인근 나라로 엄청 탈출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차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 짐을 가방에 싸가지고 어린 애를 손을 잡고 탈출 행렬이 끝도 없어요. 그렇게 인근 나라로 하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혹시 브라질 가보셨습니까? 브라질은 9시 넘으면 밖을 못 나간답니다. 그 우리 시청에 김영주라는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교육 관련 일을 해서 브라질에 갔었는데 지금도 브라질에는 조금 교육으로 나가면은 그냥 막 총격전 나는 게 이게 그냥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9시 넘으면 밖을 못 나가고 언제 총을 맞을지 모르니까 특히 또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뭐 하루에 하도 사망자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건 뭐 사람 뭐 몇 명 죽는 게 이거는 뉴스도 안 되는 예. 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치안도 잘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미국보다 더 제도화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라가 정말 세계적인 그런 10대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 의식 수준만 조금 더 높인다면은 정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개최한 나라가 7개 나라밖에 없는데 정말 지금도 일부에서는 뭐 선진국이다 아니면 선진국이 어디까지 왔다 이러는데 제가 봐서는 선진국이 되려면은 국민들 의식 수준이 조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는 게 제가 맞을 것 같고 특히 우리가 개인적으로서는 뭐 일본을 좀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배울 거는 문화, 의식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아까 최한덕 회장과 우리 김윤탁 사장님 말씀처럼 김홍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도 잘 안 가고 이런데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고 자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영 과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